일단 첫 번째 시간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항식 연산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다항식들을 좀 정리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좀 여러 개의 항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복잡하게 생겨 있는 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좀 정리해서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3x 제곱도 하나 있고 5x도 하나 있고 y 제곱 x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 yx 제곱도 한번 갈까요? 플러스 5, 뭐 이런 식이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뭐 그런 식들이 이렇게 이제 더하기 빼기로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한눈에 좀 잘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떤 기준을 하나 잡아서 제가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x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죠. 자, x를 기준으로 보면 식이 이렇게 x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도 있고, x로 이루어져 있는 식도 있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이렇게 높은 차수부터 점점점 차수를 내려가면서 식을 정리해 나가는 걸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x제곱 앞에 와야 될 수는 뭐니? 라고 하면 얘는 3, 얘는 y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3 더하기 y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x 앞에는 5, 그리고 너는 y제곱이죠. 그러니까 5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애를 우리는 상수의 입장으로 여기다가 5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걸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올라가게끔, 아래서부터 올라가게끔 하는 걸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내림차순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좀 기준을 바꿔서 x라는 문자가 아니라 y라는 문자로도 한번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기준이 y가 되는 거니까 y제곱 있는 거는 앞에다가 써주면 xy 제곱이 있을 거고요. y가 있는 건 너 하나밖에 없죠. 그럼 y의 1차식에 앞에는 x제곱이라는 개수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y가 없는 너하고 너는 전부 다 이렇게 상수항의 위치에서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입니다. 자, 더하기 연산이랑 뭐 빼기 연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다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5, 4x 빼기 3을 두 식을 더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같은 한 끼리, 같은 차수의 한 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죠. 너희들은 7x, 너희들을 계산하면 플러스 2다. 뭐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빼주세요 라고 한다면 3x에서 4x를 빼면 마이너스 x가 되고, 5에서 빼기 3을 하면 또 이제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하나요? 곱하기는 분배하시면 되죠. 3x랑 4x 곱해서 1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x 플러스 20x니까 플러스 11x, 그리고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가주시면 요게 이제 곱하기를 한 겁니다. 자, 에다가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지수법칙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보고 가죠. 그러니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곱하기 연산을 할 때는 지수에서는 덧셈이 됩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a의 3제곱 곱하기 a의 2제곱은 a의 5제곱이에요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ab의 n제곱이라고 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고요. 뭐 비슷한 거로 a분의 b의 n제곱은 이렇게 위쪽으로는 b의 n제곱, 너는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제곱이죠. 자,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이제 n 거듭제곱을 붙여주면 지수끼리는 곱하기가 돼서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의 3제곱 곱하기 2제곱을 하세요 라고 하면 너는 a의 6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기인데, 이제 사실 나누기를 나중에 지수법칙을 더 배우시면 이제 뺄셈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서 쓰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나누기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곱하기로 이제 바꾸고 역수로 이렇게 취해주면 아주 간편하게 계산해서 a의 n제곱분의 m제곱이다 라고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그리고 너는 역수로 취해서 풀면 될 거다. 자, 그럼 한번 실제 문제를 우리 교재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오름차순 정리입니다.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하는 건데 뭐 이걸 4개를 다 하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 저는 가장 많이 쓰는 1번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다음 식에서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준 거죠. 좀 작으니까 좀 확대해 볼까? 자, 그러면 일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x가 들어있는 애들을 좀 보시죠. 여기는 이제 x제곱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x라고 붙어있는 애들이 있고 x가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내림차수니까 높은 차수부터 앞에서부터 써주시면 되는 거죠. x제곱 앞에는 y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서 y제곱 플러스 2를 적었고요. 자, 그리고 x에는 누가 있니? 라고 하면 3y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라고 정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수항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4y제곱 빼기 6y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름차순은 거꾸로 하시면 되고요. 얘는 기준을 y로 잡은 거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3번입니다. 이제 이건 더하기 빼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a, b, c를 다음과 같이 주고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식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식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안쪽부터 얘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플러스 b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c에 마이너스 2c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c가 될 겁니다. 그 식을 a에서 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a에서 빼기 2a를 하시면 3a 그리고 마이너스 b 또는 빼기 c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넣어주시면요. 3에 a는 x제곱 빼기 xy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b에 x제곱 마이너스 xy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c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7y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량이 좀 보이시나요? 저는 좀 한 번에 가보도록 하죠. 일단 3x제곱에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제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계산하면 6x제곱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xy 한번 확인해 보죠. xy는 너는 마이너스 3xy에 너는 플러스 1xy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2xy가 될 거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y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수항 y제곱이죠. y제곱 이렇게 넓게 썼냐?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6 여기는 없고요.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3 y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된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사실 안 배워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뭐 풀 수 있는 정도일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저는 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도 저는 한 개만 풀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양쪽을 푸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1번을 한번 풀어드리죠. 자, 일단은 보시면 얘는 전체 세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배 법칙을 이렇게 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x제곱의 세제곱은 이제 거듭제곱이니까 지수에서는 곱하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너는 x의 6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분배 법칙을 한번 사용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해 보면 9분의 1로 바뀔 거고요. x의 4제곱에 거듭제곱 2를 해주시면 지수끼리 곱해서 x의 8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만 따로 한번 볼게요. 너도 이렇게 위쪽 아래로 분배를 해주면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로 쓰시면 되고요. 6의 제곱은 36, 위쪽은 x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가 약분돼서 4가 되고요. 그럼 요렇게 또 4가 얘랑 약분이 되면 2가 남죠. 그러니까 상수항만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6제곱에 x의 8제곱인데 x의 2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8개에서 2개가 약분이 돼서 x는 6개만 남겠죠. 자, 그럼 x의 6개 곱하기 x 6개는 지수 법칙에서는 더하기라 그랬지. 6 더하기 6이니까 너는 12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한번 보고 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좀 해보죠. 자, 7번은 이제 전개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면 3,
a는 1개, 3개가 곱해지면 4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너는 b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6에 a 하나, a 2개니까 a 세제곱, b 하나, b 2개는 b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9에 a에 b의 4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어렵지 않게 전개가 되고요. 자, 2번도 한번 제가 얘는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얘를 이제 하나 이렇게 전개해 나가서 더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세제곱은 제일 앞에서 2x 세제곱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제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x제곱은 이렇게 x랑 x가 곱해진 거 하나와 이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3이랑 2x제곱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얘네가 이제 x제곱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x제곱 이렇게 두 개로 곱한 건 마이너스 6 x제곱이니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9 x제곱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 해서 x제곱만 싹 한 번에 빼내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뭐 다음에는 이제 x가 오면 되겠죠. x도 한번 확인해 보죠. 얘랑 x가 곱해지려면 이렇게 곱해져서 얼마가 되면 되고요. 4가 되면 되고요. 또 하나의 x는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9, 플러스 9죠? 플러스 9x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을 더해서 13x다 이렇게 한 방에 가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복잡하게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너희들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식을 전개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쓰시다 보면 이거를 조금만 연습해 보면 훨씬 2배, 3배 편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렇게 굉장히 항이 많은 식을 제곱을 해서 a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네들을 펼쳐서 우리가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그냥 저렇게 제곱의 형태로 쓰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한번 좀 써서 이렇게 두 개를 식을 좀 펼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게 펼쳐서 식을 한번 정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조금만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었군. 괜히 썼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있는 a 4제곱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얘는 누구랑 곱해줘도 죽었다 깨어나도 세제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모든 애들은 사실 제곱하는데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에 있는 애들도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하러 썼어요 선생님 하면은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써드린 건데 그 다음부터는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를 전개해서 a 세제곱의 개수만 나는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a 세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부터 그러면 너는 누구랑 고르면 세제곱이 될까 하면 얘랑 골라지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너랑 너를 고르면 얘는 4a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너는 누구랑 골라지면 a 세제곱이 될까 하면 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6a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너도 너랑 골라지면 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너랑 너는 마찬가지로 4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 개수들만 쇽 골라내서 뽑아내시면 개수는 20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면 세제곱 이유는 쳐다볼 것도 없으니 그냥 지우고 시작해도 괜찮은,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개수만 쏙 뽑아내서 빠져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첫 내용 해봤는데 밑에 유제들이랑 이런 거 한번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연습되시면 다음번 나눗셈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 연산을 한번 직접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배워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두 가지 내용 정도를 더 정리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제가 한번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항식을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나눗셈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나눗셈 하는 것처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각 식의 최고차항이 있죠. 이 최고차항을 맞추게끔 위쪽 몫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 같은 경우는 x를 곱해주면 x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라고 적어준 다음에 내가 나누는 식을 x로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x라는 식을 곱해서 적어주고요. 이 두 개의 식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x제곱은 지워지고 3x에서 x를 빼면 2x가 되고요. 플러스 3이다 라고 그때 밑에 식을 하나 더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x 플러스 1이 1차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아직은 1차식이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최고차항을 잡아서 여기다가 플러스 2, 그럼 여기다가 2x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두 개를 똑같이 또 빼주면 여기는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생기는 요식을 우리는 몫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에 1을 우리는 나머지예요 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해봤고요. 조금 더 익숙해지게 한 번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x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한번 2차식으로 나눠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한번 나눠보자. 뭐 이렇게 한번 나눗셈을 해보죠. 자, 그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는 식을 여기다 적으시고요. 이 나누는 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몫부터 구해야죠. 일단 보시면 최고차항을 뭐 해준다? 맞춰준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x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너는 그럼 x세제곱에 2x제곱 플러스 3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빼주세요. 그럼 너는 x제곱 4x에서 3x를 빼면 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보이는 x제곱을 또 맞춰주려면 여기다가는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차식인데 얘가 지금 1차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눗셈을 이제 멈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몫이라고 한다. 얘는 나머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눗셈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관계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차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를 1차식으로 나눠 봤잖아요. 나누는 식이 1차식. 그러면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상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x제곱인 2차로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어떻게 돼? 1차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라는 건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무조건 뭐야 돼? 작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라면 너는 1차 이하가 돼야 되고요. 얘가 실제로 3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2차 이하가 나머지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머지가 이제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눗셈의 형태를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눗셈 표현을 뭐로 바꾸자?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연습을 하자입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자, 이건 또 뭐냐라고 하면 요 식 있죠. 요 나눗셈 한 식을 제가 이제 이번에는 식으로 좀 표현해 볼 건데요. 여기 보이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몫은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준 걸 우리는 나눗셈에서 식으로 좀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조는요. ax라는 식을 bx로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몫이 qx가 되고요. 몫이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다? r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잡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 x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고 막 이런 거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괄호 열고 얘는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너도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니까 bx, 너도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니까 qx라고 한 건데 얘는 왜 q라고 쓴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몫을 영어로 quantity라고 하거든요. 그 i의 q를 따서 여기다가 이제 qx 몫은
Q라고 이름을 하나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는 나머지는 X라고 안 썼죠? 이유는 얘가 이제 상수항이라서 그냥 R이라고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은 R이라고 많이 쓴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이 remain에서 따온 거거든요. remain에서 R을 따서 우리는 나머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rx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습해 보면 x세제곱에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는 식을 가지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는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준 게 이제 나눗셈을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x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내가 또 다른 식으로 나누었고요. 그럼 그때 나오는 너를 우리는 몫이다 라고 부르면 되고요. qx라고 쓴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나머지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또 나머지가 x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rx라고 식을 우리가 표현을 해서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눗셈을 가지고 식으로 나타내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식이 나왔지 하시는 분들은 잠깐 참고로 왜 우리 옛날에 이제 숫자 나눗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12를 뭐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해서 검산식이라고 해서 1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의 약간 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를 얘로 나눴다. 그러면 그때 몫이 여기다 써주면 되고 나머지를 끝에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하는 걸 나눗셈을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조금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니까 꼭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누는 식에 비해서 나머지는 차수가 더 낮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2차로 나눴다면 너는 1차 이하, 3차로 나눴다면 너는 2차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눗셈을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본 겁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 1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얼추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에 1번만 풀어드리고요. 2번으로 나눗셈 하는 것만 한번 연습해보고 저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사실 곱하기 2x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각각 분배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거는 2가 약분이 되고 x가 하나가 지워져서 x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분배가 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분배가 되면 플러스 3이 될 거다. 같은 방식으로 너도 해보시면 되겠죠. 자, 13번 보시면 나눗셈을 한번 해볼 건데 요 1번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2x 세제곱에 6x 이거는 0x 제곱이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일부러 얘를 0x 제곱이라고 적어 놓고서 6x 플러스 4로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더 좀 예쁘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걔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봐 라고 하면 일단 기본 세팅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끝에는 2x 잡아주면 되겠죠? 최고차항 맞춰서. 그럼 요거는 2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2x다가 될 거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x 제곱에서 2x 제곱 빼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6x에서 2x를 빼면 4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잖아요. 최고차항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2다가 될 거고요. 요 식을 또 빼주시면 6x 플러스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눗셈이 다 끝이 났죠. 요식을 요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2x 빼기 2가 되고 너는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됐고요? 1차식이 됐고요. 요걸 이제 식으로 옮겨 보시면 어떻게 된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는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몫이 2x-2가 되고 나머지는 6x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눗셈을 식으로 옮겨본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나눗셈 연습하신 다음에 연습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문제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곱셈 공식을 설명하기 전에 이 곱셈 공식 단원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 공부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단원은 다른 단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암기하고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수많은 계산들을 좀 편하게 외워서 쓰자라고 하는 게 곱셈 공식의 의의이기 때문에 빠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이 부분을 외우고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확실하게 좀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요 영상 뒷부분에 곱셈 공식을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좋고 어떻게 좀 접근하면 편한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설명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때 외울 때 또 이제 막 시간을 또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야지 뭐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좀 빠르게 이제 시간을 좀 딱 정해놓고 그냥 한 번에 다 못 외울 걸 각오하고 그냥 외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벼락치기 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시간을 좀 짧게 외워주시면 그게 좀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못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백지를 하나 펼치세요. 자, 백지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연습장 같은 거 하나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백지를 하나 펼친 다음에 위쪽에다가는 내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만 하나 쇽 적어 놓고서요.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때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억나는 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다,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색깔펜으로 채점하시면 됩니다. 자, 채점할 때는요. 일단 내가 쓴 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내가 잘못 외운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못 쓴 것들은 교재에 보고서 다시 한번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공식들을 다 완성을 한 다음 다시 2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2번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외우면 되겠죠. 뭐 3분, 5분이 좀 길죠.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시간 들여서 다시 한번 외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백지에다가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개수 적고 생각나는 대로 채워 넣으시면 아까보다는 아마 더 많이 쓴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채점하고 이 과정을 한 번 할 때 3회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3일 정도 연습을 하시면 총 9번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9번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실하게 연습하고 이제 숙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따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건 이 공식 써야겠다. 저거는 저 공식 써야겠다. 이렇게 공식들이 떠오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요 시험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좀 안 된다면 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처음에나 이렇게 3분, 5분 걸리죠. 나중에는 그냥 뭐 1, 2분이면 한 번에 쭉 다 써내려갈 만큼 굉장히 빠르게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좀 번거롭더라도 꼭 요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곱셈 공식 단원을 아주 쾌적하고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서 뒷부분들 공식들 외우기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공식들인데 일단 이미 배웠던 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새로 배우는 공식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총 2, 3, 4, 5, 6가지가 있는데 요 6가지를 먼저 외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요런 형태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공식으로 그냥 통으로 외우지 마시고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x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 5번부터 보면 x, x, x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걔를 3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기본 세팅이 정리가 됩니다. 내림차순은 높은 차수부터 차근히 낮춰가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A, B, C가 있잖아요. 요 A, B, C를 여기는 합한 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이걸 이름을 스라고 붙일 건데 그러니까 AB 곱한 거, BC 곱한 거, 그리고 CA 곱한 거 이렇게 2개씩 곱한 거를 제가 이름을 스라고 붙일 건데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보면 이제 스마일 웃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A, B, C 세 개를 곱한 걸 써주시면 됩니다. A, B, C 세 개를 뭐 한 거다? 곱한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스곱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일단 내림차순으로 같은 거 반복되면 정리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걸 합수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외우면 훨씬 더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x-a, x-b, x-c에 x가 이렇게 반복되니까 x세제곱, 제곱, 1차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a, -b, -c를 여기는 뭐 하고요? 합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로 된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5번은 간단하게 제가 예제를 한번, 많이 나오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a, 1-b, 1-c 요걸 전개해봐. 요런 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걸 또 직접 전개하지 마시고 1, 1, 1이 반복되니까 1의 세제곱 그리고 1의 제곱 그리고 1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쓰면 된다고? 합스곱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을 다 합하면 마이너스 ABC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AB, 저거는 BC, 저거는 C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ABC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첫 번째 공식은 완성이 됩니다. 약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거는 세 개의 항을 제곱한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하면 일단 각각 제곱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곱해서 2배, 이렇게 곱해서 2배, 이렇게 곱해서 2배 이렇게 써주시면 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얘가 좀 쉽죠? 그래도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제곱한 거 쓰시고 스죠? 얘도 스인데 거기다 몇 배씩? 2배씩 들어간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여기는 7번째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세제곱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갈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해요. 일단 A와 요거는 이제 플러스 B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A는 일단 3번 제곱을 해주십니다. 짠짠짠 A 세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B도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3 쓰시고 처음에는 앞에 거를 2번, 뒤에 거를 1번 곱해주시면 여기는 A제곱 B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3 쓰시고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러니까 A 1번, 뒤에 거 2번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A 빼기 B의 세제곱 있잖아요. 이것도 공식으로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앞에는 A, 뒤에는 마이너스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앞에 거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뒤에 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 쓰시고 앞에 거 2번 하면 A제곱, 뒤에 거 1번 하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너는 묶어서 마이너스 3A제곱 B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 쓰시고요. 이번에는 앞에 거 1번, 그 다음엔 뒤에 거 2번 이렇게 가주시면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3AB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응용 버전으로 숫자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3x-2y의 세제곱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앞에 거를 3번 합니다. 그럼 너는 27의 x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뒤에는 얘를 세제곱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8i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3을 곱하고 이번에는 앞에 거를 2번 그러면 이제 얘가 9x 제곱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는 1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7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54가 될 거고요. x제곱 y다 이렇게 해서 다음 항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다시 한번 3을 쓰고 이번에는 앞에 거를 1번 뒤에 거는 2번 하면 여기는 이제 4y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4니까 플러스 36에 여기는 xy 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거 3번, 뒤에 거 3번,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이런 식으로 횟수로 외우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8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사실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여서 꼭 이 방향으로 외운다기보다는 거꾸로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잡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일단 a 더하기 b 요거 부호 떼서 3만 이렇게 싹 예를 주시고 a 더하기 b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준 다음에 앞에 거 제곱한 거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한 거 쓰시고요. 그리고 두 개 곱한 게 a, b잖아요. 두 개 곱한 거 ab인데 부호는 무조건 앞에 거에 반대로 적어주시면 이게 깔끔하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도 가볼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세제곱 떼셔서 a 빼기 b라고 한번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거 제곱한 거, 그리고 여기는 뒤에 거 제곱한 거, 그리고 두 개 곱한 거는 a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호는 무조건 반대로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다. 이걸 내가 갖고 있다면 너는 x 하나, 1 하나 이렇게 하나씩 떼시고요.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1의 제곱,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x인데 부호는 플러스면 반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얘는 뭐 x세제곱 마이너스 8y 세제곱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8y 세제곱은 2y의 세제곱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y 이렇게 한 번씩 쓰시고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y 제곱하면 플러스 4y 제곱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 2xy가 되는데 마이너스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8번도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9번인데 요게 이제 제일 긴 거라고 해요. 제일 긴 거.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제 좀 스페셜한데 얘는 외우는 방법은 뭐 딱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구성원들을 좀 관찰해 보면 일단 합이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여기는 제곱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스라고 이름 붙였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죠. 그래서 1차 그리고 제곱합 그리고 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곱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전개해 보면 저런 모양이 나오는데 뭐 이걸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전개를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곱셈 공식에서는 문제로 꽤 많이 나오니까 이 구성원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요거 한번 보죠. 요거는 사실 뭐 꼭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단원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곱, 여기도 제곱이고 두 개 곱한 거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얘는 여기가 제곱, 여기도 제곱이고 얘도 두 개 곱한 거 a, b인데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a 4제곱, 이렇게 두 개를 곱한 b 4제곱,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한 a제곱, b제곱인데 부호는 여기는 플러스로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좀 기억하셔서 외우시면 뭐 나중에 요거 가지고서 이제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식들이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곱셈 공식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백지 시험을 오늘은 한 3번 정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이렇게 이틀 정도 더 여러분들 시간을 잡으셔서 이렇게 좀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여기 파트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풀이는 제가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숙지가 되면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꼭 제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래도 한번 같이 푸는 걸 보고 싶다면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3번부터 보시면 1번은 일단 같은 거 3개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합수곱이죠. 그러니까 3개를 합한 거. 그럼 3개를 다 합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스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곱한 게 2고요. 이렇게 곱한 게 6이고요. 이렇게 곱한 게 3입니다. 자, 그러니까 2, 6, 3을 더해 주시면 얘는 1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3개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3개인데 숫자는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시면 일단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거는 3개의 항을 제곱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각을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x도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y도 제곱하고요. z도 제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2 곱하기 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x고 얘는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xy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마이너스 2yz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건 플러스 2zx다 해서 곱셈 공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보도록 하죠. x-2의 세제곱인데요. 일단 앞에 거를 세제곱하시면 x 세제곱이고 뒤에 거를 세제곱하시면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적으시고요. 앞에 거 2번 x제곱, 뒤에 거 1번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요건 마이너스 6x제곱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3 쓰시고 이번에는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제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플러스 12x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이게 뭐지 싶을 수는 있지만 구성원을 보시면 앞에 x 여기는 2 제곱한 거 그리고 두 개 곱해서 썼고요.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라면 요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i입니다. 그냥 그 형태를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위에다 좀 비슷하게 적어보면 a 더하기 b 그리고 a 제곱 여기는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 이렇게 생긴 거죠. a, b 하나씩 있고요. 제곱한 거 그리고 두 개 곱한 건데 부호는 반대. 이렇게 되면 뭐다 이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저 밑에까지 가기 그러니까 좀 그냥 밑에다 쓸까요? 여기 밑에 지우고 여기다 하자. 자, 구성원들을 보시면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개의 항을 일단 더했고요.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순서는 좀 저쪽 가 있지만 c의 제곱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짜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공식으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입니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a는 x 그러니까 b는 y c는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 x, y, 1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이제 최종적인 곱셈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됩니다. 자, 얘도 이제 보시면 아까 마지막으로 외웠던 공식이죠. a제곱, a제곱, a인의 제곱, b제곱, b제곱, b인의 제곱 두 개 곱하면 9x제곱인데 부호는 플러스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a의 제곱이야? x의 제곱인데 그죠? x의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아직 모양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면 a제곱 ab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제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였죠.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봤고 여러분들도 한번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죠. 자, 이제는 이제 곱셈 공식을 좀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좀 얘네들 좀 머리 써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 인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될 거는 뭐 요 테마는 이제 치환이라는 걸 가지고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좀 식을 치환할 때는 같은 식의 모양이 좀 있어주는 게 포인트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다 일일이 전개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문자 하나로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를 내가 t다 라고 둔다면 저 식은 t-2 t 플러스 4 이렇게 곱이 될 거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t-8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5x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x제곱 더하기 5x 빼기 8 하시면 얘는 일단 x제곱의 제곱이니까 x 4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2배 하면 플러스 10 x제곱 그리고 여기서 25x제곱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랑 2x제곱이랑 더해주면 27x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10x 빼기 8 이런 식으로 차수에 맞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겠죠. 여기가 세제곱이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의 조금 응용 버전이 2번인데 요것도 이제 전개를 하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다 전개해도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약간 얘도 치환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짝꿍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 푸시면 안 되고요. 두 개를 좀 짝을 잘 지어주는데 어떻게 지어줄 거냐면 여기 보이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하나의 짝으로 그리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를 하나의 짝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지는 한번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얘네들이 짝이 되면요. 여기를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얘네들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전개한 식이 어떻게 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같은 식이 나오게끔 제가 짝꿍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전개했을 때 항 두 개가 같게 된다면 나중에 이걸 전개할 때 우리는 방금 옆에 했던 것처럼 뭐 해서 치환해서 풀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얘네들을 짝을 지어준 건데 그러려면 요 2라는 숫자가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2라는 수를 결정하는 게 여기에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더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보면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3 더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된 거잖아. 뭐 같은 맥락에서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얘네들을 좀 같게 나오게끔 짝을 지어주는 거. 그럴 땐 이 숫자를 보고서 합이 같게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t제곱에 11t 플러스 24가 되고요. 그럼 그 t자리에 다시 한번 x제곱 빼기 2x를 넣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 끝계산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짝꿍 짓는 거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요걸 전개해라 라고 하면 이미 벌써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겠죠? 요렇게 끝에 두 개 짝꿍, 요렇게 두 개 짝꿍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은 플러스 1이랑 4를 더해서 얘는 5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2랑 3을 더해서 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숫자가 같게 나올 거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27번 보도록 하죠. 이런 건 이제 그냥 터트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합차를 이용하셔서 보시면 앞에 거 두 개는 a제곱 빼기 1이 되죠. 자, 걔랑 a제곱 더하기 1, a 4제곱 더하기 1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얘를 계산해 주시면 a 4제곱 빼기 1 그리고 여기는 a 4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최종적으로 합차로 다시 한번 a 8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깔끔하게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래요. 3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플러스 1, 3의 8제곱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는 식의 문제들이 제법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앞에 a-1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쭈루룩 이렇게 우리가 제곱부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차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실제로 문제에서 차가 없이 이 앞에 게 빠져 있는 경우로 문제를 많이 준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3 플러스 1에 3-1을 하나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내가 사실은 이식 전체, 이수 전체에 내가 강제로 2를 곱해준 거니까 다시 한번 2라는 숫자로 나눠주면 이건 원래식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검은색이나 이 검은색 숫자나 내가 2를 곱하고 2로 나눈 이 전체 숫자나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2를 한번 곱한 걸 빌려오고 다시 갚아주는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든 다음에 터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한 게 3의 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이렇게 또 곱하면 4제곱 빼기 1. 너는 3의 8제곱 빼기 1. 너까지 가면 3의 16제곱 빼기 1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로 나눴던 거 이렇게 잊어주지 않으시면 깔끔하게 식 계산이 완료가 되겠죠. 다 했나? 네. 공식 변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과 마찬가지로 얘도 외워야 될 공식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그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외우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면 용도에 맞게 우리가 좀 곱셈 공식을 편하게 좀 바꿔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몇 개의 공식들은 외우시고요.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는 기존 곱셈 공식을 재활용하셔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떨 때 곱셈 공식 변형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는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용도인 합과 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합과 곱인데 그걸 가지고서 제곱합이라든지 세제곱합, 나아가서는 네제곱합, 다섯제곱합 이런 것들을 구해낼 때 이제 첫 번째 곱셈 공식 의미가 조금 부여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합이 지금 3이고 곱이 2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이걸 가지고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보고 싶다면 첫 번째 곱셈 공식 합의 제곱은 마이너스 2곱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많이 봤던 공식이죠.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걸 용도에 맞게 합과 곱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인 거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이니까 여기는 9 빼기 4가 돼서 5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의 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왼쪽으로 넘겨보면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에요. 그걸 다시 이렇게 변형해서 만든 건데 얘도 보시면 구성원들이 합과 곱과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합곱 가지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할 때 요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7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 돼서 27 빼기 18이면 여기는 9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 두 개는 반드시 외워서 쓰셔야 되고요. 요거를 뭐 할 때마다 우리가 변형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요 모양 그 채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4제곱 더하기 4제곱이나 아니면 5제곱 더하기 5제곱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거든요. 뭐 나아가서 뭐 6제곱 6제곱도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일일이 다 공식으로 외울 수가 없으니까 만드는 방법, 얘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구분을 하자면 지금처럼 짝수 차수일 때랑 홀수 차수일 때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좀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짝수 차수부터 보여드릴게요. 내가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하고 싶다 이러면 얘는 제곱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구를 제곱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통째로 제곱해 보시면 얘는 a 4제곱에 플러스 2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구해놨지 5라고. 그리고 요 가운데 얘를 보면 이게 2에 a, b의 통째로 제곱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럼 나는 곱도 지금 가지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4제곱 4제곱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을 뭐 해주자? 제곱해주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연습 삼아 6제곱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6제곱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제곱 더하기 6제곱을 구하고 싶다면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너는 누굴 제곱해보면 되겠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제곱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a 6제곱 더하기 a 세제곱 b 세제곱의 2배 더하기 b의 6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 2 곱하기 곱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제곱 더하기 6제곱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짝수 차수들은 지금처럼 뭐 해주면 된다? 제곱해주면 된다예요. 자, 그럼 홀수 차수는 어떻게 합니까? 홀수 차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이용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그냥 통으로 곱합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너를 통째로 이렇게 곱하면 그 시간에서 요 내가 구하는 식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전개해 보죠. 이렇게 곱하면 얘가 a 5제곱이 되고요. 너하고 너를 곱한 건 a 제곱 b 세제곱 그리고 너희 둘을 곱한 건 a 세제곱 b 제곱 그리고 마지막 게 b의 5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두 개만 처리를 잘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5제곱, 5제곱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사실은 a제곱, b제곱으로 묶이면서 a 더하기 b로 결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얘는 a, b의 통째로 제곱에 a 더하기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합 곱으로 또 다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5제곱 더하기 5제곱도 구할 수가 있고요. 뭐 더 나아가서 7제곱 더하기 7제곱을 구하고 싶다면 아까 구한 방법으로 4제곱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과 누구를?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그걸 전개한식에서 내가 원한 너를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인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구하는 법을 좀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는 외워서 쓰시고요. 나머지 더 차수 높은 거는 구하는 법을 기억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용도인 합 곱을 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차하고 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하고 곱도 뭐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고 곱을 가지고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차가 3이고 곱이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았다고 치죠. 자,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아니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 얘는 이제 빼기입니다. 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도 이제 공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차의 제곱에 플러스 2ab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차의 세제곱에 플러스 3 곱에 여기는 차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외워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차의 제곱은 9고요. 그리고 얘는 곱이 4니까 8 이렇게 적어주면 너는 1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차 곱을 가지고 너는 27 플러스 12 곱하기 3이니까 이제 27 더하기 36이 돼서 너는 6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공식들은 뭐해서 써야 된다? 외워서 써야 된다.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차 곱에 사실은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합하고 이제 곱도 배웠지만 차하고 곱도 지금 배운 건데 그 합차를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하나 또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4곱이다. 거꾸로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4곱이다. 이렇게 돼서 내가 차하고 곱을 갖고 있는데 합을 구하고 싶거나 합과 곱을 갖고 있는데 차를 구하고 싶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외우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내가 차면 합해주면 되고요. 합이면 차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만 2에서 뭐로 바뀌었다? 4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합차를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아주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 3개짜리도 좀 정리를 할 건데 문자 3개짜리는 사실 곱셈 공식 변형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곱셈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쓰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플러스 2ab bc ca 이게 이제 쓰죠. 이렇게 스 하는 거 쓸 줄 알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는 합한 거 그리고 곱한 거 그리고 스 빼기 스 요렇게까지 한번 가주시면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을 그대로 써놓고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대입하셔서 쓰시면 뭐 굳이 따로 구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너와 같은 식 하나를 추가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빨간색으로 제가 했죠. 너는 실제로 2분의 1에 a-b의 제곱 그리고 b-c의 제곱 더하기 c-a 제곱으로 바꿔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을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생긴 게 뭐가 된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거 미안합니다.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라고 이렇게 두 배를 한 다음에 너를 절반으로 이렇게 다시 나눠주면 원래식이랑 똑같은 거죠. 이 싹 곱해주고 다시 2로 나눠주면 원래식이랑 똑같아지잖아. 그 다음에 너한테 a제곱, a제곱 쓰고
너는 b제곱 b제곱으로 자르고 너는 c제곱 c제곱으로 잘라주시면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2ab 하나로 a-b의 제곱 a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ca로 c-a제곱 그리고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넣어가지고 b-c제곱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공식에 리스트업 하셔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부호가 이렇게 다 플러스로 바뀌었다면 당연하겠지만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바뀐 거니까 여기 이제 다 플러스로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것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부호가 이렇게 세 개 중에 일부만 플러스였다고 쳐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만 플러스였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랑 B랑 너는 마이너스 B랑 C랑 너도 마이너스인데 이제 C랑 A만 부호가 뭐로 바뀔 거다? 플러스로 바뀔 거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부분만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스 있죠, 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 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제곱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의 제곱이라고 유치하지만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의 제곱.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데 이것도 정리해 두시면 좀 두고두고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스를 가지고 제곱을 하면 일단 앞에 거 제곱해서 A제곱 B제곱이고요. 가운데 거 제곱해서 B제곱 C제곱이고요. 그리고 너는 C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곱셈 공식에 의하면 2 곱하기 너희 둘 그러면 얘는 B가 두 개죠. A, B 제곱 C 플러스 2 곱하기 너희 둘 하면 이번에는 C가 두 개죠. 2A, B, C 제곱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이번엔 A가 두 개입니다. 2 곱하기 A 제곱 BC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요 끝에 것만 다시 한번 2의 A, B, C로 묶게 되면 얘는 A 하나, B 하나, C 하나로 결정이 돼서 여기에 보이는 A제곱 B제곱에 B제곱 C제곱에 C제곱 A제곱에 이런 형태의 식이 합해져서 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의 제곱도 은근히 식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특히 이 모양 이런 걸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이건 스를 제곱해서 나오는 애구나 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뭐 요 공식 자체를 다 외우지 않아도 스를 제곱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지금부터는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2인데 다음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을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공식으로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계산해 보면 9 플러스 4 여서 이게 이제 13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곱을 한 번 더 더해주세요 인 거니까 13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답은 11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1번이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더하기인데 이런 건 통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A를 곱해서 너는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너는 B를 곱하고 요거를 세제곱이라고 만들어주면 저 식은 A, B분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해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너를 한번 다시 불러오면 공식으로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에 여기는 합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너는 27 여기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6 그리고 곱하기 다시 한번 합해 주시면 27 플러스 18이 되고요. 너는 그래서 45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분자는 45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곱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45예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세제곱까지 한번 봤으면 이제 4제곱 나오네요. 자,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얘는 방법을 기억하라 그랬죠. 공식을 외우지 말고 아까 내가 구해놓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통째로 뭐 해보자? 제곱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너는 A 4제곱에 2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제곱이다 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합한 게 13이니까 요거는 이제 13을 넣어주면 제곱해서 169가 될 거고요. 내가 필요한 4제곱 4제곱을 묶어주시고요. 너는 2 곱하기
a, b의 통째로 제곱과 같으니 2 곱하기 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엄마야 4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8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너는 얼마가 된다? 161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한번 보죠. 자, 4번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차를 구해라 이렇게 줬죠. 그리고 단 a가 더 커요 뭐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차의 제곱은 합차를 바꾸는 건 이제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4곱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거고요. 합이 이 제곱하면 9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플러스 8이 될 테니 너는 17이다 이렇게 쓰면 일단 1단계가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a-b의 제곱이 17이다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a-b는 루트 17이라고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17이 되는 건 플러스 루트 17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17도 있는 거죠. 요거 은근히 마이너스 플러스 빼먹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번 잔소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표현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b보다 큰 거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너의 부호는 플러스라고 정해준 거와 같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a 빼기 b가 양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플러스 루트 17로 써주시면 된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1번은 내가 합과 세제곱을 가지고 있는데 제곱합을 한번 구해봐 뭐 이런 게 문제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일단 합은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몰라요? 곱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곱 대신에 누구를 준 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준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곱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합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곱에 여기다 다시 한번 합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너가 이제 세제곱이 10이고요. 너는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여기다가는 다시 한번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ab가 마이너스 9면 이게 이제 계산이 되면서 10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ab는 빼기 3입니다 라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식을 이용해서 곱을 한번 구해봤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곱입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니까 여기는 1 플러스 6 하니까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순서를 다르게 줘도 뭐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3개짜리인데 약간 한번 공식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이걸 뭐 굳이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얘랑 얘를 가지고 1번 너를 풀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냥 펼치시면 됩니다. 합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짠, 이렇게요. 자, 그럼 일단 합은 4니까 여기는 16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는 지금 2니까 여기다 2 대입하시면 4라는 값이 나와서 너의 값은 12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해라인데 뭐 이것도 우리가 공식 자체를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쓰시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랬으니까 이걸 대입하시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방금 전에 사실 구해놨다. 여기가 12 이렇게 구해지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40이 되고요. 그러면 너랑 3을 더한 게 40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37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3번은 좀 색을 바꿔서 요거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스에 붙어 있습니다 하면 얘는 어떻게 푼다? 스를 제곱해서 푼다. 스의 제곱으로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통째로 제곱해 보면 앞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끝에 거 제곱한 다음에 2 곱하기 스인데 그거 다 계산해 보면 2abc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더라. 요 끝에 결과는 한번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스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네모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고 합에다가는 4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네모는 플러스 12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35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니까 그 식이 나와야 하는 식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이 공식을 일단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보면 곱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합도 있습니다. 오케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없다? 스가 없다. 그러니까 스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스는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 두 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2 곱하기 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형으로 정리를 해준 거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는 1의 제곱이고요. 너는 9고요. 2 곱하기 스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실제로 스에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들어가줘야 요 식이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스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값 대입해 보겠습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3곱인데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12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합한 게 1이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9고요. 그리고 스가 아까 마이너스 4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13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나요? 몇 개 남았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유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문제는 제가 설명을 이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 3인데 이렇게 한만 주고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혹은 차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이제 37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지금처럼 합을 이루고 있는 두 구성원이 역수꼴을 이루고 있어서 이런 애들은 합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유는 두 개를 곱해보면 그냥 1이죠. 그러니까 합만 줘도 이미 곱은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합곱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제인 제곱 더하기 제곱을 먼저 풀어보면요. 너는 공식으로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너는 9 마이너스 2가 돼서 7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2번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공식으로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에 여기는 다시 한번 합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27 마이너스 3이니까 27 빼기 9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18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차죠. 차를 한번 구해봐 인 건데 우리는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4곱이라는 걸 아니까 곱에다가 1 이렇게 샥 넣어주시면 식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넣어보시면 9 빼기 4가 돼서 값이 5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5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x 빼기 x분의 1을 결정할 때 루트를 쓰이는 건 잘 하시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곱해서 5가 되는 건 플러스 루트 5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5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예요 라고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장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단 x는 0과 1 사이에 있다. 요건데요. 요걸 가지고 사실은 둘 중에 부호를 결정할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숫자를 가지고서 x 빼기 x분의 1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럼 실제로 x를 뭐 예를 들어서 한 2분의 1 정도라고 보면 x분의 1은 그거의 역수니까 2가 되면서 무조건 1보다 커지죠. 그럼 둘 중에는 2가 더 큰 거 맞지? 그러니까 x에서 x분의 1을 빼는 건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라 너는 부호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x가 1보다 커요. 이런 조건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준다면 x 빼기 x분의 1의 부호를 결정할 때 너는 1보다 크니까 뭐 한 이 정도라고 보면 너의 역수는 무조건 1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앞에 게 더 커지겠죠? 그럼 이 경우는 x 빼기 x분의 1은 양수다라고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부호를 결정 지어주는 어떤 장치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답니다. 약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하시면 최종적으로 너는 음수다라고 준 것과 같으니 너는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답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주어진 조건들을 읽어서 식으로만 잘 바꾸시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일단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고요. 건널비가 62예요. 이렇게 준 거고요.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0이다. 이걸 가지고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직육면체니까 길이들이 있을 텐데 이 길이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모서리의 길이를 저는 ABC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건널비가 60이다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 넓이가 BC죠. 근데 BC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BC는 몇 개다? 두 개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면은 AB죠. 그런데 AB는 위쪽 아래쪽으로 두 개씩 있는 거니까 AB도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CA는 이렇게 얘가 CA인데 요거는 앞뒤로 두 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CA도 두 개. 이렇게 쓰시면 이게 건널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이가 62예요 라고 했으니까 너가 60이란 뜻이고 결국에는 스 값을 줬네요. 스는 31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모서리의 합인데 모서리는 요 A 모서리가 총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A가 몇 개? 4개. 그럼 B도 몇 개 있어요? 4개. C도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한 게 40이다. 그러니까 너는 합을 준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입니다. 이렇게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구하니? 하면 3번 대각선의 길이는 공식으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제곱합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공식으로 합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플러스 2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써보시면 여기가 이제 100이고요. 그리고 너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내가 구해야 되는 친구고요. 야. 그리고 스에다가 31을 넣어주시면 너는 60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값이 38이 되고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8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뒷장에 있는 연습 문제도 거의 구성이 비슷한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골랐고요.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뒷장에 43번 그리고 45번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봤어요. 자, 일단 43번은요. 합과 제곱합과 곱을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 세 개를 더한 걸 한번 구해주세요가 문제고요. 자, 그럼 저 세 개를 더한 건 일단 그냥은 둘 수 없으니까 이 식을 통분하셔야 됩니다. 분수식을 덧셈 뺄셈 하려면 통분부터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얘는 ABC 분의 이제 분자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통분하면 BC를 위아래로 곱하시면 되죠. 여기는 BC. 그럼 너는 AC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너는 AC. 여기는 AB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AB가 되면서 결국에 얘를 구하기 위해선 스와 곱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곱은 알고 있으니까 스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스는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2 곱하기 스 이제 줄여서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합의 제곱은 16이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14고요. 그럼 2 곱하기 스, 그러면 스는 요때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곱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곱셈 공식인데 여기에 뭐 분수식까지 조금 섞어서 문제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5번도 한번 보죠. 4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차식을 가지고서 너를 구하세요인데 의외로 이 2차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근해 공식을 써서 계산하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식을 가지고서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식이 x-3 더하기 x분의 1은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을 넘겨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은 3입니다 라는 역수의 합을 준 거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2차식을 가지고 뭐로 나눠서 x로 나눠서 요런 역수의 합을 구해냈다.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어떤 사용법이고요. 요 식의 사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곱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너는 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까지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